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투자 과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꼭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주식 그 자체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주식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 건 사실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무엇인지부터 오늘 차근차근 쉽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차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주식이 왜 생겨났는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주식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주식의 탄생부터 소멸하는 순간까지의 그 일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식의 탄생 배경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런 상황에 처한 어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자, 보시죠. 돈을 벌 기회가 있는데 지금 돈이 부족하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돈을 내가 너무 벌고 싶은데 너무 저걸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지금 돈이 부족해. 어떡할까? 하면 결국 돈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내가 좋은 기회가 있는데 돈 좀 빌려줘. 근데 이자로 갚는 게 아니라 번 만큼 돌려줄게.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출이라는 게 연 단위로 이자율을 계산해서 이자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리는 거죠. 근데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돈을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번 돈만큼 돌려주는 거죠. 만약에 돈을 벌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근데 돈을 정말 많이 번다면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많이 돌려줘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나뉘어야 되냐? 보면 지금 나는 돈이 25만 원이 있는데 너는 75만 원만 더 빌려주면 돼. 그리고 번 돈을 25대 70으로 나누자. 자, 여기서 보듯이 지금 내가 25, 그리고 상대가 75, 이렇게 돈을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투자한 금액만큼 각각 비례해서 앞으로 번 돈을 나누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 25 그리고 75 요만큼 권리를 앞으로의 이 회사라고 한다면 회사가 벌어들일 돈을 25대 75로 나눠 가질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주식입니다. 여기서 내가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돈을 빌려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주식 75개를 주고 나는 주식 25개만 갖는다. 이런 식으로 주식 회사를 설립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주식이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 수익 배분 구조를 가지는 회사가 주식 회사고요. 그 회사가 이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만든 게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주식이 무엇인지, 왜 탄생을 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것만으로는 주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주식의 본질적인 가치가 그러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치라고 하면은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가치가 어떤 식으로 파악이 될 수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이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파악할까? 이 질문에 이런 식으로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된다. 그쵸? 예를 들면 자동차라는 것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자동차가 있을 때는 뭐 어디든지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동차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가치는 좀 더 편리하게 먼 거리를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자동차의 가치가 되겠죠. 주식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물건으로 볼 수 있고요. 따라서 같은 방법으로 그 가치를 대략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주식의 가치가 확인이 되겠죠.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 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로 회사가 벌어들인 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익에 배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건 회사가 청산할 때, 뭐 회사가 뭐 파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이상 이 사업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사업 그만둘래 라고 하면은 많이 돈 번 거를 청산을 해서 이제 채무를 갚고 남은 재산을 주주들에게 나눠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남은 재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사의 주요 결정사항에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회사에는 주요한 결정사항들이 항상 존재하겠죠. 거기에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회사의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회사에 요청을 하면은 회사의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참고로 공시된 자료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공시된 자료가 아닌 주주들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요청을 해서 받아볼 수 있다입니다. 요거뿐만 아니라 좀 더 세세한 권리들이 더 있습니다. 요 권리들은 처음 계약할 때 어떤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은 상법에서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밑에 생활법령 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시면 조금 더 자세한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권리들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사실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밑에 세 개는 사실 권리를 행사할 상황이 거의 오진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회사가 벌이들인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를 하게 됩니다. 배당을 받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 첫 번째 권리가 사실상 그 주식의 가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주식에 있는 그대로의 가치에 대해서 잘 알아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주식의 일생 이 부분을 알아보죠. 그럼 주식이라는 게 왜 생겨난다는 걸 우리 알았고, 그리고 주식이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권리를 내가 갖게 되는지도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 주식이 처음에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주식회사가 있을 때 그 주식이 언제 만들어지고 또 중간에 어떻게 돼서 최종적으로 사라지는 건 어떻게 되는지 이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식은 발행된 이후에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되다가 최종적으로는 소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행, 거래, 소각 이렇게 단계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발행하는 단계를 보시면 회사가 사업에 쓸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앞서 확인한 권리, 여기 앞에서 주식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 권리를 판매하는 것이 주식을 발행한다고 볼 수 있고, 이 회사가 쓸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됐을 때, 그리고 그거를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확보한다고 하면 그때 주식이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매수하고자 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매수한 사람들에게 주식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서 이렇게 발행된 주식이 있다면 이 발행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은 그 주식을 단순히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 반대로 봤을 때 주식을 보유한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사는 것, 이 과정을 거쳐서 주식이 여러 사람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도 하나의 상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쉽게 거래가 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부분의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이 거래라는 행위를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팜으로써 이제 본인의 재산을 높이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가 주식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강의들에서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딱 요 일생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소각되는 단계가 있어요. 소각은 언제 되느냐? 회사가 주식을 매수해서 없앨 때, 그때 소각이 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자사주를 매입했다. 그리고 자사주를 소각했다. 이때 주식이 사라지는 겁니다. 회사가 주식을 사는 거예요. 회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을 발행한 주식 회사가 본인 주식을 사는 겁니다.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산 주식을, 이거는 더 이상, 주식은 없어. 그 권리 이제 다 없앨 거야. 이런 식으로 소각을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한 그 주식은 없어지는 거나 다름없죠. 그러면 만약에 주식이 100개가 총 발행이 됐었는데 회사가 50개를 샀어요. 그러면 실제 이제 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50개가 되겠죠. 나머지 50개. 그리고 회사가 산 50개를 소각한다고 했을 때 이 전체 회사의 주식은 50개로 100개에서 50개로 줄어든 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줄어들었을 때 이 회사가 만약에 이후에 번 수익을 배당한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100개에 대해서 수익을 배분했었고 이제는 딱 50개, 그 주식 50개에 대해서 수익을 배분한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주식의 개수가 줄어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소각이 일어났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발행이 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가 되다가 마지막으로 회사가 사서 소각이 됩니다. 이렇게 주식의 일생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주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이후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그 추론도 요걸 바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었고요. 굉장히 앞으로 유익하게 써먹을 내용이기 때문에 꼭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 영상에서 다 다뤄지지 않은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 더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주식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저희 커리큘럼에 맞춰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